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미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한국도 음속의 새 4배,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미 정원 전력의 한반도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간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미 항모와 이지스함 등 고가치 함정의 접근 거부를 위해 대함탄도탄 AS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ASM-1, ASM-2를 보유 중이지만 느려 터져서 최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XASM-3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는 미 해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함미사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 해군 수상함 전력을 타격하기 위해 초음속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40년간 사거리 120에서 250km의 암속 대함미사일 하프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마 3 이상의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죠. 함대함 대함미사일 싸움에서 미 해군은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리치도 짧고 펀치력도 약한 전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결국 미 해군도 중로보다 열세인 대함미사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 해군은 44년 만에 LRASM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LRASM은 미국이 개발한 장거리 대함미사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해군 도발에 빡친 미국이 44년 만에 개발하는 신무기 4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냉전 시절만 해도 미 해군의 하픈 대함미사일은 중러 수상함을 격침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 해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을 통해 함대지 공격과 공중 공습 등 지상 공격에 치중하였고 미 해군이 자랑하는 수상함, 잠수함, 항공 전력만으로 충분히 적국의 수상함은 물론 지상 타격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굳이 대함미사일 개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만이 40년간 계속되었고 그나마 개발했던 토마호크 대함미사일은 퇴역시키고 사골, 하푼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푼 대함미사일의 한계. 하푼은 함재기를 탑재한 항모 전단으로 기동하는 미 해군에 가장 적합한 대함미사일입니다. 이유는 다수의 함재기에 탑재된 하푼 대함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도 함재기에 장착되므로 대함 펀치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모가 없는 일반 도입 국가들은 사정이 많이 틀립니다. 미군처럼 압도적 해군력이나 항모가 없는 국가는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가 길고 펀치력이 센 고성능 대함미사일을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미 해군과 비교해 수상함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긴 사거리와 펀치력을 가진 대함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르콘, P-800 오닉스, 중국의 YJ-18 함대함 미사일만 봐도 사거리가 펀치력에서 하푼과 비교 불가인데 미 해군도 뒤늦게 이 점을 인정하고 함대함 장거리 대함미사일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보고된 미 해군의 신무기 4종 세트, 중러의 도발에 미 해군 대함미사일 확보 계획 내종류, 하푼 블록 2 플러스 ER 개량 사거리 연장형, 지상용 토마호크 대함미사일로 개조, LRASM 2차분 도입, 함대공 SM-2, SM-6 함대함용으로 개조. 첫 번째로 하푼 블럭 2 플러스 ER 개량 사거리 연장형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 한창일 때 이집트 해군 고속정이 발사한 러시아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3발은 이스라엘 해군의 구축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 해군 주말트 제독은
하푼 대한미사일을 개발해 1972년에 첫 시험 발사에 성공시켰고, 처음에는 공대함으로 개발해 꾸준한 개량을 통해 이후 잠대함, 함대함 버전이 등장하였고, 발사 플랫폼에 따라 세 종류로 개발되었습니다. 하품 대한미사일 플랫폼 모델, 공대함 모델 AGM-84, 함대함 모델 RGM-84, 잠대함 모델 UGM-84. 하푼은 크게 블럭 1, 블럭 2, 블럭 3형으로 구분되며 작살이라는 뜻처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였고 40년 이상 미 해군의 대함미사일이었습니다. 플랫폼별 공대함, 함대함, 잠대함 버전으로 나뉘며 각각 발사 방식이 다르므로 발사대 개조 없이는 호환되지 않고, 블럭 1을 개량해 2001년부터 블럭 2를 개발, 외국에 판매하였고, 이후 미국은 하푼 블럭 2를 2015년 11월에 테스트를 성공했으며 사거리 130km의 블럭 2를 310km까지 늘린 블럭 2 플러스 2R을 개발, 2017년에 시험 발사하는 등 꾸준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두 번째로 지상용 토마호크, 대함미사일로 개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미군의 함대지 공격의 상징입니다. 1984년 실전 배치 이후 여러 버전이 존재하며 미국과 전쟁을 치른 여러 국가들을 단시간에 초상집으로 만들었고, 미 해군은 한때 사거리 460km의 대함 공격 버전을 운용도 했지만 냉전 이후 막강한 항공 전력으로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거리 460km짜리 대함용 토마호크는 전량 퇴역시켰는데, 최근에 중러와 대함미사일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1600km의 사거리를 가진 토마호크를 함대함으로 개량하면 대함미사일 사거리 불균형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LRASM 도입. 미 해군이 2017년 25발을 도입한 LRASM은 하푼 이후 미군이 40여 년 만에 개발한 대함미사일입니다. 스텔스 순항미사일인 제즘-2R을 기반으로 하며 통신과 교신이 차단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며 종말 단계에서 고도를 낮춰 시스키밍을 시전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합니다. 또한 하푼과 달리 수상한 VLS에 대량으로 탑재가 가능하며, 그리고 B-1B 폭격기에는 총 2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함대공 SM-2, SM-6를 함대함용으로 개조. SM-6의 경우 1.5톤에 마 3.5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만 개량해도 초음속 대함미사일로 사용이 가능하며 2016년에 페리급 호위함을 격침시키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러와 비교해 짧은 사거리와 140파운드에 불과한 탄두 중량은 단점이면 단점이죠. 마치며 중국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미 해군은 여전히 태평양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함미사일만 놓고 보면 부족한 사거리와 펀치력은 약점으로 잡힐 수 있는데, 미국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기존의 무기들을 거의 신무기급으로 개량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